자, 오늘은 직선 방정식 개념 설명을 한번 하도록 해 볼게요. 자, 이런 수업이 생긴 게 오랜만이네. 일요일에는 늦잠 자는 게 행복한 건데, 그지? 우리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것인가? 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 근데 일찍 일어난 새가 모기를 더 먹는다라는 엄청난 한국 속담이 있듯이 열심히 해봅시다. 근데 그 뭐야, 10시 수업, 9시 수업 이렇게 되면은 겁나 빡센데 너네 학교 어떻게 다니니? 너네들 학교 다니는 거 보면은 되게 위대한 것 같아요. 쌤 학창시절 때도 아침에 잘 못 일어나가지고 맨날 학교 못 가고 점심시간 때야 실실 들어갔다가 몇 살 잡히고 그랬었는데. 자, 직선방정식 들어가 볼게. 기본적으로 직선방정식이라고 하면은 중학교 때 배웠던 그 1차 함수랑 거의 유사합니다. 그러면은 좀 다른 부분이 있어야겠지, 맞죠? 그래서 디테일한 부분 다를 거고, 우리가 크게 4개 파트를 배울 겁니다. 평면좌표, 직선, 원, 도형의 이동. 오케이. 얘네들이 각각의 단어는 유형이 한정되어 있어, 사실은. 그래서 각각 단원 안에서만 시험이 나온다면 엄청 쉬울 거야. 오케이. 그렇지만 문제는 융합이야, 어디까지나. 그래서 직선 방정식은 단독적으로는 내용이 아주 작아요. 중학교 때 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원방이랑 만났을 때 그때 생기는 현상들이 다소 어려울 수 있고, 또는 뭐 2차 함수랑 만났을 때가 제일 최악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럴 때 대비한 내용 차근차근 진행해 볼게. 자, 기본적으로 직선 방정식은 언제 결정이 되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작성 부분 한번 들어갈게요. 자, 직선 방정식이 결정이 되는 거는 제일 먼저 중학교 때 배우는 개념은 한점과 그리고 기울기. 자, 한점과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직선 방정식입니다. 그러니까 직선이 유일하게 결정되기 위한 조건은 한점과 기울기다. 자, 그러면 한점을 x1, y1이라 하고 기울기를 m이라고 하면은 y는 m에 x 빼기 x1 플러스 y1 이런 식으로 적을 수 있겠죠. 자, 우리는 기본 형태를 준수해야 됩니다. 알겠죠? 기본 형태를 준수해야 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자, 예를 들어 보자. 기울기가 2고 3,1을 지나는 직선이라고 했을 때, 이거 문제 푸는 친구들 보면은 y는 2x 플러스 b 해놓고 3,1을 집어넣어서 b 값을 구해서 땡땡땡 2x-5 이렇게 풀지 말라는 겁니다. 알겠죠? 왜 그러냐면 이번 단원에서 배워야 되는 건 직선 방정식의 이 형태입니다. 형태 자체에 대한 고찰을 해줘야 돼. 이해됩니까? 그래서 위의 식을 많이 씀으로써 위의 식이 익숙해져야 되고, 그래서 위의 식을 토대로 우리가 여러 가지 분석을 하게 될 거란 말이지. 알겠지? 그래서 이런 상수항 잡아서 푸는 건 이거 중학교 때 하는 거고요. 알겠지? 아니면은 나중에 너희들이 요 형태를 다 배웠다, 더 이상 배울 게 없다 라고 했을 때 한 고3 때는 그냥 암산으로 계산하는 겁니다. 뭐 가령 예를 들어서 y는 2x 3 집어넣어서 1 나오게끔 빼기 5 이렇게 바로 맞추는 것 정도는 지금 해야 될 일이 아니라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바람직한 상황은 2에 x 빼기 x 좌표 플러스 y 좌표, x 좌표, y 좌표가 이렇게 들어가는 느낌을 그대로 살려줘라. 알겠지? 이 부분 안 익숙해지면은 나중에 이제 원 파트 들어가서 분명히 문제가 생긴다. 알겠죠? 자, 그러면은 이 친구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깊이 있게 하려고 하는데, 얘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 일단 첫 번째는 y는 m에
x 빼기 3 플러스 2가 있다 라고 하면은 이 친구는 기울기가 m이고 3,2를 지나 라는 이 역적인 개념, 반대 개념으로 얘를 읽어주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이 친구를 리딩을 잘 해서 얘는 3,2를 지나는 직선이야 라고 읽을 수 있어야 돼. 알겠니? 리딩 자체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야. 자, 이 부분은 우리가 고1 1학기 공통수원에서도 배웠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m에 대한 항등식으로 보는 거야. 오케이? m에 대한 항등식으로 본다면 어떻게 보느냐? m x-3 v-y. 그러면 이 친구는 m과 관계없이 얘가 0, 얘가 0 이렇게 하는 개념과 동일하다고. 이 개념을 익혀야 돼. 오케이? 그래서 이 직선 방정식 파트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은 정점을 지나는 직선이다. 요게 제일 중요합니다. 리딩이 상당히 중요해. 알겠지? 자, 그러면 정점을 지나는 직선이 나오면 뭘 할 수 있는데? 라는 부분에 대한 내용을 한번 해볼게. 자, 이 친구를 데리고 왔어요. y는 m에 x-3 플러스 2가 있습니다. 자, 이 친구는 3,2를 지나는 직선이다. 그러면 3,2를 지나는 직선은 엄청나게 많겠죠. 다 엇나간다고 이제 점을 크게 찍으면 한 점 지나는 것 같지? 자, 그래서 4,1을 지나는 직선은 겁나 많아요. 알겠지? 자, 그러면 쌤이 질문을 던져볼게. 원점에서 0,0에서 직선까지 이르는 거리는 보통 요 길입니다. 요 길이 파란색 선분으로 나타날게. 얘가 점에서 직선까지 이르는 거리라고 합니다. 자, 이때 이 거리 D의 최대값에 대한 얘기 해볼게. 자, D의 최대값은 어떤 친구들은 이거 보면은 뭐 뒷부분 배운 친구들이겠지. 점에서 직선까지 거리 공식을 쓰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아니고요. 이 친구는 정점을 지나는 직선에 대한 이해에 대한 질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봐봐. 지금 빨간 직선은 거리가 요거다. 또 요 빨간 직선에 대한 거리는 요거다. 거리가 더 어떻게 됐어요? 길어졌죠. 맞지? 또 구워볼게. 요렇게 구웠다. 그러면 또 수선의 발 내리면은 거리가 요렇게 됐단 말이야. 거리가 더 길어졌지. 맞지? 자, 요번에는 이 친구를 좀 많이 눕혀봤어. 이렇게 더 돌려봤다. 돌리니까 거리가 요번에는 요렇게, 또 눕히면은 거리가 요렇게 돼버린다는 거지. 거리가 짧아지고 있지 다시. 맞지? 그러면 과연 최대일 때는 언제입니까? 언제입니까? 라고 한다면은 일단 기본적인 팁은 직각들이 보이고 있어. 직각들이 보이면은 중학교 4학년 때 배운 게 있을 겁니다. 뭐가 떠오르죠? 한 글자 이응으로 시작하는 거. 은서야 맞춰봐. 한 글자 이응으로 직각 틀려도 돼. 이응 우, 원이죠. 원주각에 해당하는 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중학교 때 배웁니다. 지름이 있을 때 오케이? 원위의 점을 찍으면 항상 어떤 일이 생겼다? 원주각이 직각이었어. 현재 요 상황이라고. 이해되니? 즉, 이 수선의 발 내린 점들이 원을 이룬다는 거지. 그러면 파란 선분이 제일 길 때는 당연히 언제겠어? 지름일 때란 말이야. 지름일 때. 즉, 지금 우리가 가장 최대인 D값은
요때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즉 0,0에서 아까 그 언급했던 3,2라는 정점까지 거리가 바로 최대값이 되는 거고 루트 13이 되는 거지. 됐습니까? 그때 기울기를 추가로 더 물어볼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요 기울기까지 물어보는 거. 이게 뭐냐? 대신 단골 문항입니다. 자, 지금 직선 방정식에서 가장 출제율이 높은 게 뭔가요? 라고 한다면은 기본 레벨 때 문제들을 제외하고 얘가 원탑이에요. 제일 출제율이 높습니다. 그래 출제율이 높다는 게 막 엄청 70% 정도는 되지는 않지만 한 30% 정도 수준으로 보시면 돼요. 아마 세화, 진역, 중앙, 진고 4개 털면 내 중에 한 곳은 시험 문제에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한번 다시 얘기를 해볼게. 자, 이 친구는 정점을 지나는 직선이야. 맞지? 정점을 지나는 직선이기 때문에 3,2를 지나는 수많은 직선들을 나타내고 있는 거다. 오케이? 이때 0,0에서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거리가 최대이려면은 3,2랑 0,0을 이은 검은색 선분 하나 보일 겁니다. 그죠? 검은색 선분과 수식이 될 때 이때 거리가 최대가 됩니다. 조금만 기울어져도 거리가 이렇게 줄어드는 게 보일 겁니다. 이런 식으로 파란색 선분이 거리들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친구 최대값을 물어보면은 0,0에서 정점까지 거리야 하고 1초 컷 하는 문제라고, 바로 풀리는 문제라고. 이해됩니까? 공식이고 일절 필요 없는 문제라는 겁니다. 접수했죠? 그래서 정점을 지나는 직선의 레벨에 해당하는 대표 문제에 바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기본 이론 자체가 작아. 직선 방정식은 기본 이론 자체가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형태 자체를 깊이 있게 이해를 해서 거기서 파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경우들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 자, 또 다른 거 한번 볼게. 요번에는 기울기를 한번 조져볼 예정이야. 기울기. 자, 기울기. 거꾸로 읽어도 기울기지, 그지? 스위스 기울기 이런 거 있지. 자, 여튼간에. 자, 기울기. 자, 기울기에 해당하는 얘기를 할 겁니다. 한번 볼게요. 짜란. 예쁜 직사각형이 있어요. 내가 보기엔 고민이 처장다. 아니면은 수업인 줄 까먹었던 거. 나중에 까먹었어요 하면 D타임 오겠지. 얘들아, 앞타임 왔다 D타임 왔다 하면 안 돼. 우리가 고민처럼 정신 놓고 그러면 안 돼요. 진도가 갈라질 겁니다. 알겠지? 진도가 조금씩 벌어질 거야. 어느 쪽이든 간에 우리가 빨라질 수도 있고 느려질 수도 있어. 인원이 적으니까 빨리 갈 수도 있는 거고 늦게 갈 수도 있는 거거든. 그럼 진도를 맞출 생각은 없어요. 자, 타이원. 타입 스크린이 타입 맞나요? 아이고 미안, 영어 안 한 지 20년 일했어. 미안하다. 자, 첫 번째는 요런 직선을 한번 데리고 와볼게. 자, 쌤이 얘기하고 싶은 첫 번째 내용은 유동성입니다. 유동성. 자, 지금은 기울기가 어때요? 고정이지. 기울기가 2란 말이야. 기울기가 고정이란 뜻이고 K가 미정이야. 미정이라는 거는 유동성이 부여됩니다. 그러면 이 친구는 앞으로 어떻게 움직이느냐? 기울기 2가 한 요 정도 느낌이면은 K 값에 따라서 요렇게 움직인다 이 말인 거지. 이해되니? 저 써있어요. 자, 그러면 이 직선과 사각형이 만나는 K의 범위는 이라고 한다면은 최초로 만나는 게 요거 꼬다리 지날 때 최초로 만나겠죠. 그리고 마지막 꼬다리 지날 때 이때 두 K1과 K2에 해당하는 사이 범위가 우리가 사각형과 만나는 K 범위라 하실 수 있겠죠. 좀 써있나요? 해서 첫 번째는 상수항의 유동성을 한번 줘봤고요. 다음 두 번째 타입 2.
자, 타입 2는 요번에는 상수항이 고정이고 기울기의 유동성을 한번 줘봤어. 자,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된다고 했어? 0,3을 지나는 직선이다. 이해돼요? 0,3을 지나는 직선이다. 그러면 0,3을 그림에 찍는 거야. 이렇게 0,3.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이라고. 요번에도 사각형이랑 만나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때 만날 때부터 요런 식으로 흘러가겠죠. 그러면 요점 지날 때부터 요점 지날 때의 무슨 범위? 사이 범위. 잠이 들었겠네. 이상한 거 보여주네. 그래서 이때 K 값이 K1, 이때 K 값이 K2면은 M은 K1과 K2 사이면은 사각형과 만난다가 됩니다. 겁나 쉽죠? 맞죠? 자, 이렇게 쉬운 내용이 어려워질 수도 있어. 자, 일단 기울기에 대한 추가적인 기본 개념을 두 가지 설명을 할게. 한번 봅시다. 자, 일단은 한 점 A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기본적인 상식이 있어야 돼. 이때 X축과 평행하게 끄었어요. 수평하게 이렇게 끄면 기울기가 0입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45도 정도 수치로 올리면은 기울기가 1입니다. 오케이? 기울기가 1이라는 건 x가 1만큼 갔을 때 1만큼 올라가는 느낌이 기울기가 1이야. 그러면 기울기가 2는 한 요쯤 되겠지. 1만큼 갔을 때 2만큼 올리는. 그러면 기울기가 점점 커지면은 얘가 어떻게 되겠어? 점점점 돌아간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해됩니까? 자, 근데 기울기가 아무리 겁나 커져도 넘지 못하는 산이 있어. 뭐냐? X축의 수직일 때. X축의 수직은 이 기울기가 아무리 커져도 넘어갈 수 없어요. 즉, 금단의 영역이라고 보면 돼. 그러니까 얘가 기울기가 점점점 커진다 해도 얘가 안 넘어가져요. 아무리 커져도 안 넘어가집니다. 그러면 선생님 이런 직선은 어떻게 나타냅니까? 라고 하면 기울기가 작아져야 돼요. 음이 되고 더 음이 되고 엄청나게 음이 되면은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는 거지. 이해되지? 자, 쌤이 얘기하고 싶은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기울기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움직이는 거지 얘가 돌아가지 못합니다. 오케이. 쌤이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거 시험에 종종 나와요. 어떤 식으로 나오느냐? 요점을 지나는 직선이 있는데 선분 AB랑 만나게 하는 기울기를 범위를 구하세요 라고 한다면 선분 AB랑 만나는 기울기, 이름이 겹쳤네. AB랑 만나는 직선을 끄었을 때 기울기 범위를 구하세요 라고 한다면 보통 애들이 요거 지날 때랑 요거 지날 때 사이 범위 돼버린단 말이야. 틀린다고 이러면은 무슨 말이냐면 이때 기울기가 예를 들어서 한 -2고 마이너스가 아니지 3이고 이때 기울기가 뭐 -2라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오케이. 그러면 봐봐 사이 범위라고 하면은 말이 되니? 부등식 이상하죠? 맞죠? -2보다 3은 작을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식의 반대 방향으로 가야 기울기가 커져. 식의 반대 방향으로 가야 기울기가 커지고 식의 방향으로 가면은 기울기는 작아집니다. 알겠죠? 즉 이런 직선들은요 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직선들은요 -2보다 기울기가 작은 애들이야.
이해됩니까? 즉 반대쪽은 시계 방향으로 간단 말이지. 그러면은 이런 직선들은요 n이 3보다 어떤 거야? 큰 친구들이라고. 즉 요거 또는 요거라고 적어야 되는 상황인 거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이 정점의 위치를 내가 옮겨볼 거야. 어디로 옮길 거냐? 봐봐. 요건 다른 직선 데리고 올게. 자, 요번에는 3,1을 지나는 직선을 데리고 왔어요. 3,1을 지나는 직선을 데리고 왔어. 그리고 사각형과 만나보실 때 그러면 3,1은 한 요쯤 정도겠지. 맞지? 그러면 사각형과 만난다라고 하면은 요거 지날 때부터 요거 지날 때 이렇게 사이 범위로 표현을 하면은 안 된다고. 이해돼? 아까는 됐었지. 오케이? 아까는 됐었단 말이야. 요거랑 요거, 요 직선이랑 요 직선 사이 범위 이렇게 잡으면 됐었단 말이야. 됐었잖아. 요건 된단 말이야. 근데 이때는 안 돼. 선생님 좀 어려워요 라고 하면은 그래, 그러면 정확하게 멘트 해줄게. X축에 수직인 기울기가 들어가면은 안 된다 생각하면 깔끔해. 그러면 나눠서 표기하세요. X축에 수직인 부분, 요거 부분, 요 점선, 요 점선, 요 점선. 이 친구가 이 인터벌에 들어가면은 끊어서 요렇게 표기해줘야 돼. 이게 중요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점 지날 때 기울기보다 얘는 크다. 크다. 이 점 지날 때 4,2 지날 때 기울기 m이 1이네요. m이 1보다 크거나 같다. 엄밀히 따지면 등호 들어가야 돼. 쌤이 설명하다가 빼먹었네. 그래서 크다. 이때보다 큰 친구들. 근데 아무리 커도 얘는 못 넘는 거야. 못 넘는 거야. 얘는 상팔선 같은 거야. 넘을 수 없어요. 오케이? 올빼미 모가지 많이 돌아가잖아. 실제 한 360도 돌아갑니다. 근데 뭐 420도 돌리면 올빼미도 죽어요. 계속 돌리면 뒤집니다. 이거 계속 돌리는 거 아니야 얘들아. 돌리는 거 완전 아니야 얘들아. 그러니까 어깨가 이렇게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 돼. 얘가 한계선이야. 얘가 이렇게 돌아갈 수 있는 게 한계라고. 돌아갈 수 있는 게. 그래서 요점 지날 때보다 크다. 그러면은 요점 지날 때보다 얘는 작다. 작다야. 시계 방향이기 때문에 작다라고. 그래서 n이 마이너스 1보다 작다. 마이너스 1은 요점 대입하면 나옵니다. 되겠죠? 자, 해서 기울기적인 얘기 하나 했어요. 이 부분 언급 그래도 자주 나옵니다. 한 10% 내지 20% 정도 되는 출제율을 가지고 있어요. 주의하세요. 다음 기울기 두 번째 얘기 좀 넣어볼게. 자, 기울기 두 번째 얘기는 뭐냐면 y는 아까 썼던 친구들. 자, 이 친구가 있어요. 자, 이 친구는 내신에서 한 번씩 나오는데 실제율은 한 5% 수준입니다. 높진 않아도 한 번씩은 나오니까 인지하세요. 자, 얘는 2,3을 지나는 직선입니다. 이때 여기 위에 점들에 정수점이 존재하려면 m은 항상 유리수여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유리수인 기울기를 하나 데리고 와볼게. 뭐 5분의 7이다. 자, 그러면은 이 정수 격자점은 언제 생기느냐라고 하면은 다를 때 안 생겨요. 얘가 옷이 커질 때마다 생깁니다. 기본적인 상식 인지하세요. 즉 기울기가 기압분수일 때 분모의 영향만 받습니다. 알겠지? 기울기가 기압분수일 때 분모의 영향만 받아요. 자, 두 번째 얘기했다. 두 번째 얘기. 작은 섹션이니까 짧게 설명할게. 다음, 세 번째. 이거 두 번째 얘기였고.
자, 세 번째 얘기는 요거 중요해. 너네 이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씁니다. 별 5개. 중요한 개념이야. 자, 기울기가 주어진 직선에서 선분 길이가 주어졌을 때. 기울기가 얼마나 주어져 있어? 2분의 1로 주어져 있지? 이때 여기 위에 선분이 뭐시기 나와 있어. 뭐라고 나와 있느냐? 2루트 5 요 정도 나와 있어. 오케이. 이때 쓰는 기본 테크닉이야. 자, 기울기가 2분의 1이라는 거는 어떤 의미입니까? 2 가고 1 가면은 피타고라스를 써줬을 때 대각선이 루트 5. 이 느낌. 즉, 기울기에 해당하는 직각삼각형을 만들어 보세요. 오케이. 자, 다시 처음부터 얘기하면 기울기가 노출되어 있는 직선 위에 선분 길이가 나와 있다. 선분 길이가 나와 있다라고 하면은 직각삼각형을 기울기에 해당하게끔 피타고라스로 완성해 주시면 보입니다. 뭐가 보여요? 2루트 5, 루트 5 몇 배 됐니? 2배 됐지. 그러면은 x값이 얼마만큼 올라갔다? 4만큼. y값이 몇 만큼? 2만큼 올라간 게 쉽게 인지가 된다 이거지. 오케이? 너네 졸업할 때 쓰는 거야. 즉 좌표점화 시킬 때 가장 합리적인 분석이 되겠죠. 알겠지? 자, 해서 기울기 얘기 한번 주르륵 해봤어요. 다음. 자, 이제 작성의 첫 번째 한정과 기울기 얘기 심하이 하고 그 다음 얘기 들어가도록 할게. 얘들아, 너네 이 타임 때 오면 밥은 먹고 와요? 먹었어? 너도 먹었어? 안 먹은 표정인데. 오랜만에 일찍 일어나려고 딱 10시에 딱 일어났는데 몽롱한 거야. 그래서 또 잤지. 10분 뒤에 일어나고 또 10분 뒤에 일어나고. 자, 두 번째 타입입니다. 자, 두 번째 타입은 살다가 자주 볼 겁니다. X절편, Y절편이 쉽게 리딩이 되는 형태로 절편 방정식이라 불러요. 자, 이 친구 보통 X절편이 분모해 보고요. X절편, 그리고 Y절편이 분모에 이렇게 옵니다. 그래서 리딩하기 참 좋아요. 단, 이 친구가 뭐 해야 되냐? 1이어야 돼. 마이너스 1이면 양변에 마이너스 곱해야 돼. 그러니까 1이어야만 해. 1이어야만 돼. XY에 대가리에 개수가 있으면 안 돼요. 알겠지? 있으면 분모의 분모로 내려야 돼. 알겠지? 가령 3분의 2x 플러스 2분의 y는 1이다라고 돼 있으면 이 2를 이렇게 내려서 x절편은 2분의 3, y절편은 2 이런 식으로 읽어야 된다고. 그리고 상수항에 마이너스 있으면 양변 곱해져서 부호 반대로 읽어줘야 되는 거고. 자, 여튼간에 이 친구를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 똥 내지 A, B 됐습니까? 그래서 x절편, y절편 주의하세요. x절편이 A고 y절편이 B라서 통상적으로 요래 그리지만 A, B가 양일 때 그림입니다. 알겠지? 그래서 x절편이 음이면 뭐 요렇게 그어질 수도 있는 거고 요렇게도 되고 요렇게도 됩니다. 자, 제일 많이 나오는 직선이라서 쌤이 한번 보여줬고요. 그러니까 요거 그릴 때 양변에 AB 곱하고 이거 너네 이거 하는 친구 있어요 분명히. y는 계속 뿅 x 뿅 이거 만들어서 y절편 탕 찍고 그림 찍 이렇게 끄는 거 하지 마. 알겠지? 왜냐면 각각의 형태마다
너네들이 배워야 되는 상황이야. 본인이 조금 편하다고 형태 바꿔서 풀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알겠지? 자, 이 타입이 나왔으니까 한번 아까 했던 거 복습 한번 해볼게. 자, 이 친구가 있고요. y는 m에 x 빼기 1 플러스 9. 자, 두 친구가 있는데, 자, 내신 단골 문제입니다. 출제율 20% 정도 돼. 두 직선이 1, 4분면에서 만난다. 1, 4분면에서 만날 때 m의 범위, 2, 4분면에서 만날 때 m의 범위, 4, 4분면에서 만날 때 m의 범위는 왜 3, 4분면은 없어요? 라고 하면 3, 4분면에 직선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3종 세트 한번 볼까? 선생님 이거 어려워요 할 수 있어요. 앞에 부분이 조금 애매하면 애매하기 어렵습니다. x절편이 y절편 3. 자, 요거 못 구우면 엉덩이 맴매매우 맴매. 제가 할 건 아니고요. 엄마가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 친구가 요래 그려지는 거는 이해돼요. 맞지? 그리고 이 친구는 1,9를 치나요? 1,9 선생님 이거 대충 찍어도 됩니까? 라고 하면은 뭐 크게 무리는 없어. 정확하게 굴을 딱 찍을 필요는 없어. 알겠지? 그림 그리라고 하면 겁나 정교하게 자로 재듯이 격자점 만들어가면서 그릴 필요 없다는 소리야. 알겠지? 그것도 처음 맞아요 얘들아. 그러면 안 돼. 안 좋은 습관이야. 요거 그려놨는데 이렇게 하고 있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거 할 필요 없어. 그냥 나름 정교하게 1이면 대충 뭐 9칸 정도 가게끔 이렇게 1,9를 찍어야 되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1, 4분면과 만나고 싶다. 이 문제 푸는 팁. 1, 4분면과 만나고 싶다면 1, 4분면을 이렇게 칠하세요. 됐지? 알겠죠? 그리고 이 빨간색 선분과 만나면 되는 거야. 그러면 요점 지날 때와 요점 지날 때의 사이에 직선 들이면은 빨간색 선분들과 만날 거야. 그러면 요거 지날 땐 0,3 대입하면은 기울기 나오겠네. 0,3 대입하면은 기울기가 6이 나오네요. 이때 기울기 6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기울기가 2,0 대입하면 기울기 나와요. 이때 기울기 m이 마구 나왔어요. 좋아요. 그러면 6과 마구 사이 범위 그래도 생각은 있어. 이렇게 적진 않았다. 이렇게 적으면 진짜 병따개고 얘들아. 이렇게 쓴 친구 있어. 실제 내신 등급 지금 새로 바뀐 등급으로 한 3, 4등급 친구들이면 이렇게 하는 친구들 있어요 실제. 아니 마이너스가 왜 여기 있니? 그래서 생각을 좀 바꿨어. 한 3등급 정도야. 2, 3등급 정도야. 그래서 요렇게 바꿨어. 일리는 있는데 이게 아니라고. 왜? 뭐가 들어갔니? X축이 수직인 직선이 들어갔지. X축이 수직인 직선 얘가 들어가 버렸다고. 이 범위에서는 얘가 들어가 버리면 안 된다고. 얘가 들어가 버리면 째서 나타내야 돼. 째서. 알겠지? 오케이? 자, 그러면은 보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범위는 n이 6보다 어떻다야? 크다야? 작다야? 헷갈리면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시계 방향은 작은 거, 시계 반대 방향은 큰 거. 알겠지? 시계 반대 방향은 큰 거. 선생님 그것도 헷갈려요 라고 하면은 또 다른 팁을 줄게. 이건 옛날에 쓰던 건데 얘를 X축의 수직으로 잘라. 알겠지? 그런 다음에 X가 음일 때는 이 파란색보다 왼쪽에 있는 직선들을 지워. 그러면 덜 헷갈려. 그럼 너네 문제 푸다가 갑자기 지울 수는 없잖아. 그럼 종이로 반을 가려봐. 오케이? 그러니까 요 사이에 하필 저기 있는데
지금 이 상황을 다시 그려주면은 이렇게 되어 있잖아. 얘가 마이너스 6이고, 맞지? 그러면 x축의 수직인 거의 왼쪽을 가려봐. 그러면 명확해져. 아, 커지고 있는 애가 명확해진다고. 이해돼? 그래서 이 x축의 수직인 친구들의 왼쪽을 가려서 보면은 작아지고 커지고가 명확하게 보입니다. 알겠지? 외우기 싫으면 명확하게 가려져서 보시고, 즉 이게 답이 아니고 m이 6보다 어떻다고? 크다고. 선생님 왜 얘는 등호가 없습니까? 라고 하면 4분면은 x축, y축에 등호가 없어요. x축, y축은 4분면에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이 친구는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작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9보다 선생님 이게 콤마 찍어도 됩니까? 라고 하면 콤마는 원래 수학에서는 중의적인 표현이야. 어떨 땐 이고가 되고 어떨 땐 또는이 되거든. 그러니까 학교쌤이 간간히 딴지 걸 수도 있긴 하기 때문에 지금은 명확하게 또는을 적어주는 게 좋습니다. 알겠죠? 시험이나 똑바로 내지. 맞지? 맨날 이런 거 딴지 걸고. 진행하면서 정신병 걸릴 것 같은 게 맨날 제시험이야. 맨날 제시험. 세와 진여 중앙. 아유 진짜. 요번에도 제시험 있어. 2학년 세와 제시험입니다. 맨날 제시험 쳐. 진여도 마찬가지고. 학년 번갈아 가면서 어딘가 한 놈이 있어. 내가 보기엔 암적인 존재가 한 명이 있는데 학년을 옮겨가면서 계속 제시험을 치시는 것 같아요. 다음 2번. 2번도 좀 어렵다. 2, 4분면과 만난다. 선생님 이건 좀 쉽지 않을까요? x축의 수직도 안 들어가는데 2, 4분면과 만난다는 거 이 파란색 선분과 만난다. 선생님 그러면 기울기가 6보다 이거 점점점 작아지는데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반 가려서 보니까 점점점 작아지는 게 보여요. 그지? 점점점 작아져요. 그래서 m이 6보다 점점 작아지고 있어요 하면 틀려. 이 4분면 문제는 4분면마다 포인트가 조금씩 달라. 기억하세요. 뭐가 들어가느냐? 이놈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3이거든요. 오케이? 선생님 얘 기울기 y분으로 정리하는 거 시간이 오래 걸려요 라고 하면은 마이너스 요것분의 요거 하시면 돼요. 마이너스 요것분의 요거 하시면 돼요. 이렇게 슬러시 치면 돼. 슬러시 치면 돼. 알겠지? 마이너스 2분의 3이다. 무슨 얘기하고 싶으냐?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면은 평행하지. 당연히 평행하면은 만날 일이 있어 없어? 없겠죠. 즉 m은 마이너스 2분의 3 직전까지만 만나고 더 이상 만나지 않습니다. 왜? 얘가 기울기가 더 작아지면 벌어지는데 만나겠니 안 만나겠니? 당연히 안 만나겠지, 그지? 그럼 키가 작아서 위에 안 긋는 게 아니야. 이거 안 만나는 거예요,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벌어지니까 여기서 안 만나는 거고. 자, 그러면 4, 4분면 마음속으로 한번 찾아볼까? 자, 4, 4분면은 요 친구입니다. 그러면 이때보다 작기만 하면 만나는 거야. 언젠가는 이렇게 만난다고. 오케이? 언제까지? 요때까지. 즉 마이너스 9와 마이너스 2분의 3 사이 범위다. 어때요? 생각보다 괜찮은 내용입니다. 알겠지? 그래서 꼭 상기 제대로 해주시고 영상 녹화해놨으니까 좀 듣고 복습 좀 하세요. 알겠죠? 이게 원래 고1 수업은 녹화를 잘 안 해요. 좀 산만해지거든, 내 자신이. 그래서 안 하는데 요번 시험 치면서 느낀 게 애들도 녹화 영상 좀 몇 번 들으면서 복습 좀 해야겠다 싶더라고. 자, 그래서 절편상까지 한번 봤어요.
선생님 직방 끝인가요? 하면 마지막 형태 하나 남았어요. 마지막 형태. 배우지 않아도 중학교 때 배워서 안 해도 넘어가도 되긴 한데 또 한번 보고 갑시다. 아까 쉬울 때 쉬울 걸. 자, 일반형입니다. 자, 일반형. 자, 일반형은 얘들아 y는으로 이렇게 바꿔서 기울기를 찾으셔도 돼. 알겠지? 찾으셔도 돼. 선생님 이거는 대체 언제 쓰는 거예요? 라고 하면 사실 사용처는 딱 하나야. 점에서 직선까지 거리 공식 쓸 때 씁니다. 사용처는 딱 하나입니다. 직선이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일반형의 존재 이유는 지금 너네 기준으로는 점에서 직선까지 이구나. 점에서 직선까지 거리 공식을 쓰는 때 필요해. 알겠지? 자, 공식 한번 기억해 볼까? 개수 제곱의 합 분의 요걸 암기하지 말고 분자는 얘를 대입한 거야, 얘들아. 대입한 게 여기 들어가면 돼.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 점을 여기 대입한 전체식을 여기 넣으면 된다 이 말인 거야. 예를 들어 볼게. 자, 2,5에서 이 직선까지 거리 구할 거야. 그러면 D는 개수 제곱의 합 분의 대입해 4, 14, 4, 15, 1 이렇게 해주면 된다 이 말인 거죠. 간단하죠? 자, 해서 점에서 직선까지 거리 공식 쓸 때 나오는 거. 일반형.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작성 파트 마지막 내용. 직선 마지막 같았지, 그지? 자, 작성 파트 마지막 내용은 절대값이 들어간 직선 방정식. 자, 절대값 x는 그림이 V자 라인으로 생겼어요. 이때 이 부분은 y는 x고요. 이 부분은 y는 마이너스 x입니다. x가 0보다 클 때 작을 때 나눔의 식이 명확하게 나와요. 자, 그러면은 이 친구가 이제 평행이동 따위를 하겠지. 가령 예를 들어서 y는 2에 x 빼기 1 플러스 5 하면은 얘는 1,5를 지나면서 기울기가 마이 분리 약간 이런 느낌으로 V자 그림 그려주시면 된다 이거야. 다음 절대값 2개짜리 한번 볼게요. 절대값 2개짜리는 통상적으로 플러스짜리가 많이 나오시고요 사이에. 오케이. 요번 시험지 보니까 절대값 들어가 있는 거 나오더라고. 그러면 직선도 절대값 들어있는 거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다분해. 자, 이 친구는 그림이 어떻게 생겼느냐? 1과 5에서 꺾입니다. 1과 5는 어디서 왔나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하는데 그 친구 눈을 뽑아버리고 싶어. 여기 있네 1과 5. 그지? 근입니다. 절대값 안이 0 될 때 꺾입니다. 오케이? 절대값 안이 0 될 때 꺾여. 이때 1 대입하면 y값이 나와요. 5 대입해도 y값이 나와요. 그러면 디귿자 모양으로 생겼어요, 보통. 선생님 디테일하게는 어떻게 그립니까? 라고 하면 x가 5보다 크면 요거, x가 1과 5 사이면 요거, x가 1보다 작으면 요거. 원래는 x의 범위를 나눠야 그림을 그릴 수 있다. 알겠죠? 근데 보통 노멀하게 개수가 1이고 플러스 꼴이 나오면은 얘가 평행하게 돼. 그러니까 여기 개수가 1이고 여기 개수도 1이고 사이가 플러스면은 딱 디귿자, 벌어진 디귿자 느낌이 나온다고. 사다리꼴 맨키로. 알겠지? 그러면
얘가 기울기가 2고 0이고 마이고. 오케이. 그러면은 선생님 절대값이 한 개 있으니까 한 번 꺾여요. 두 개 있으니까 두 번 꺾여요. 그러면 세 개 있으면 세 번 꺾여요? 하면 그렇다는 거지. 그러면 절대값이 하나 더 붙으면은 이런 식이 된다 이런 거죠. 이해돼? 식으로 적어줘. 이런 느낌. 그러면 1일 때, 3일 때, 7일 때 이런 식으로 세 번 꺾인다 이런 말인 거죠. 겹쳐있어요? 선생님 만약에 여기가 마이너스면 어떻게 그려요? 라고 하면은 옛날에는 이거 마이너스면은 그림 그리는 개념을 배웠어. 왜냐면 교과서에 있었으니까. 근데 요새는 안 하는 추세입니다. 알겠지? 만약 이렇게 나와 있으면 예전에 절대값이 들어간 1차 방정식, 1차 부등식 풀듯이 범위 나눠서 각각 그려야 돼. 알겠어요? 각각 그려야 됩니다. 자, 이제 작성 내용 끝내고 위치 관계 할게. 자, 위치 관계 할 건데 기본적으로 앞에서 배웠던 이 친구. 이 친구는 우리가 뭐라 부르냐? 표준형이라고 불러요. 표준형. 자, 이 표준형 친구는 두 친구의 위치 관계를 얘기를 할 건데 이때 위의 직선의 기울기는 m이고 밑에 직선의 기울기는 m'이다. 기본 상식 하나 넣어줄게. 기울기가 m이면 얘는 탄젠트 값과 같아요. 이건 중학교 때 배웁니다. 중학교 때 언제 배워? 삼각 B 배울 때 배워요. 삼각 B 배울 때. 자, 직선이 있다. X축 양의 방향으로, 그러니까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루는 각도에 대해서 탄젠트 값이 기울기입니다. 알겠죠? 선생님 뜬금없이 왜 소환하셨어요? 라고 하면은 이 얘기 하고 싶어서. 만약에 기울기가 m인 친구가 있다. 얘가 가령 a, b가 있다고 합시다. 오케이. 자, 이 친구를 내가 90도 회전 한번 해볼게. 이 친구를 내가 90도 회전 한번 해볼게. 90도 회전하면은 얘가 이렇게 가겠지? 90도 회전하면은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요만큼이 A이고 요만큼이 B이기 때문에 얘가 마B, A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 얘가 90도고 이 기울기는 A분의 B인데 요 기울기는 뭐가 되느냐? 마이너스 B분의 A. 자, 어떤 얘기하고 싶은 거냐? 직각이면 기울기가 역수의 마이너스 배가 됩니다. 알겠지? 역수의 음수가 됩니다. 역수의 음수. 이 얘기 하려고 한번 살짝 넣었다. 기본 상식으로 알아두시고. 자, 해서 수직 조건은 기울기가 역수의 음수다. 자, 그러면 빛의 속도로 위치 관계 끝낼게. 자, 두 직선이 평행하다. 이거 안 평행인데? 평행하다. 그러면 m은 m'입니다. 근데 n은 n'이 안 돼야 되겠지. 평행은 일치랑 다른 거예요. 알겠지? 평행은 일치랑 다른 거야. 평행한다 하면 일치하면 안 돼. 알겠지? 자, 그리고 일치하는 거는 아예 포개지는 거. 당연히 다 같은 거겠지? m은 m'. 안 적어도 돼, 이거는. 이거 바보 아니면 알잖아, 이거는. 그지? 자, 그리고 수직은 뭐다? 역수의 음수다. 다르게 얘기하면 곱하면 마이너스 1이라 할 수 있어요. 됐죠? 자, 그러면 이 친구 위치 관계 다 했네. 그러면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거 상은 나올 겁니다. ax 플러스 by 플러스 c라는 직선과 a 프라임 x, b 프라임 y, c 프라임은 0이라는 직선이 평행, 일치, 수직 이런 거 배우겠지. 옆에다가 그대로 적을게.
자, 평행 이거 중학교 때 했다. A 프라임분의 A는 B 프라임분의 B는 C 프라임분의 C가 되면 안 된다. 마지막 주의. 밑에 거는 다 같아야 된다. 이렇게 서로 구분해 주시면 되고, 수직 조건은 여기서 표준형 만들어서 기울기 안 뽑아내고 A 프라임 더하기 B 프라임은 0이다 라면은 수직 조건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 형태를 이용해서 수직을 내가 만드는 방법 보여줄게. 잘 봐. 잘 봐요. 자, 이 친구의 내가 수직인 직선을 만들고 싶다 하면은 자리 바꾸고 사이 부호 반대하면 수직됩니다. 이러면 수직돼요. 개수 자리 바꾸고 사이 부호 반대해주면 돼. 오케이. 이때 주의사항, 여기에 마이너스가 있지. 마이너스가 세트로 옮겨야 돼. 이런 식으로. 그래서 XY 개수 자리 바꾸고 사이 부호 반대하면 이 수직이 돼요. 즉 수직에 대한 3종 세트 얘기했다. 표준현일 때는 역수의 분수. 됐지? 그럼 기울기가 2의 수직은 마이너스 2분의 1. 기울기가 3인 친구의 수직은 마이너스 3분의 1. 이해되지? 자, 그리고 일반형일 때는 AA 프라임 더하기 BB 프라임의 합은 0이다. 선생님 이거 귀찮은데 외워야 돼요 라고 하면은 영어 단어 20개 외우는 것보다 훨씬 쉽지 않아 얘들아? 그렇게 생각하면은 조금 너네 수학에 대해서 암기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되게 불편하게 생각해. 외우고 외워야 돼. 그래야 좀 물 흐르듯이 갑니다. 다음 세 번째, X, Y 개수 자리 바꾸고 사이 부호 반대해 주시면은 수직이 만들어집니다. 선생님 평행 만들고 싶어요 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 평행인 거 만들으라고 돼 있지. 그러면 그냥 다 떼우면 돼. 이렇게. 이러면 평행이야 얘는. 이러면 평행이라고. 그러니까 일반형에서 사실 굳이 표준형으로 넘어갈 일은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냥 귀찮게 넘어가는 거야. 그냥 넘어가는구나. 잔소리를 사실 안 해요. 너희들 알다시피. 왜냐면 본인 스타일을 꺾으면 꺾여주면 좋은데 계속 다시 일어나더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고집이 센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잔소리 안 합니다. 때 되면 불편하면 바꾸겠지. 맞지? 때 되면. 본인이 불편해야 바꾸는 거지. 바꿔 한다고 바뀌는 건 아니잖아. 쌤도 왼손잡이인 거 너네 1년이 지나도 모르는 친구들 있는데 쌤 왼손잡이에요. 그래서 어렸을 때 아버지가 계속 오른손을 써래. 그지? 그게 아버지의 마음인 것 같아. 그지? 근데 오른손 그때 쓰다가 되나 다시 왼손으로 돌아오는데. 그지? 그런 거 맨키로 여러분들한테 풀이를 강요하지는 않을게. 하지만 일반형을 여러분들이 표준형으로 바꾸면 잘 바꾸면 되는데 시간 걸리지, 계산 실수하지, 바꿨더니 분수가 복잡해, 이러고 있어. 당연하지.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꾸면 기본적으로 분수는 끼고 살아야 돼요 얘들아. 그럴 거 아니야. 그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잔소리는 여기까지. 자, 요번에 위치관계 직선 3개짜리 볼게. 위치관계 직선이 3개짜리는 보통 나오는 게 삼각형을 만든다가 아니라 삼각형을 만들지 못한다가 나와. 그러면 삼각형을 만들지 못할 때는 언제냐? 이렇게 평행할 때. 그리고 삼교점 생길 때. 보통 요 2가지 타입입니다. 요 중학교 2학년 내신 문제도 나온 적이 있는데 3개의 직선이 삼각형을 이루지 않을 때 n값 구하여라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이해돼요? 그러면 보통 직선을 줍니다. 2x 플러스 y 플러스 1은 0, x 플러스 y 플러스 1은 0 이런 식으로 2개를 주고 이 친구를 y는 mx 플러스 2m 이런 식으로 준단 말이야. 오케이? 그러면 얘가 봐라잉. 평행한다는 건 얘가 얘랑 평행할 수도 있는 거고, 맞지? 얘가 얘랑 평행할 수도 있는 거야. n값 몇 개 나와요? 기본 2개야. 앞에 케이스에서만.
평행하면 삼각형이 안 만들어진다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케이스는 교점을 지날 때. 그래서 n값이 기본적으로 3개가 뜹니다. 뭐를 만들지 않을 때? 삼각형을 만들지 않을 때. 알겠죠? 그래서 이놈 시기가 요렇게 될 때 하나, 요렇게 될 때 둘, 요렇게 될 때 셋. 그래서 n값이 3종 세트로 나온다. 되죠? 다 끝나간다. 1개, 2개. 하지만 할게. 레벨 있는 거 빼기로 했으니까. 요새 클래식이나 그런 거, 재즈 이런 거 듣는 학생들 못 봤죠, 아직? 저도 못 봤는데, 클래식을 들어보세요. 마음이 정화가 됩니다, 얘들아. 쿵짝쿵짝 하는 BTS 이런 노래 듣지 말고, 얘들아. 그렇지. 그 사람들이, 바흐나 베토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노래를 만들 때 무슨 생각으로 노래를 만드냐면, 너네들의 마음이 평온해지길 바라면서 노래를 만든단 말이야. 들으면 간절하게 뭔가 와닿는 게 있지 않을까? 위치관계 번호를 안 적었네. 위치관계가 큰 2번이었고요. 이제 큰 3번 갑니다. 자,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자, 두 직선이 이렇게 있어요.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내용은 기본적으로 일반형일 때 다룹니다. 일반형일 때.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두 직선 연립해서 푸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면, 되긴데, 두 직선 연립해서 교점 잡아서 직선 만들어내면 돼. 근데, 우리는 항등식의 원리를 배워라는 거야. K값과 관계없이 항상 0이 된다는 개념이고, 이 두 직선을 집어넣어 주시면은 뭐가 만들어지냐? 얘가 만들어집니다. 알겠지? 이게 왜 그런 현상이 생기냐면 임의의 실수 K에 대해서 전체식이 0이 되려면 얘가 제로, 그럼 직선이 만들어져. 얘가 제로, 이 직선이 만들어져. 두 직선이 동시에 0이 되는 점이라는 거는 두 직선의 교점을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 봐봐. 얘가 얘고 얘가 얘라고 해보자. 잘 봐요. 얘가 안 되면 공식만 외우셔도 됩니다. 깊이 있는 내용은 아니야. 얘가 0 된다는 건 여기 위에 점들이야. 얘가 0 된다는 건 여기 위에 점들이야. 근데 얘도 0 되고 얘도 0 돼야 K값과 관계없이 얘가 0 될 수 있는 거잖아. 그럼 둘 다 0 된다는 건 무슨 말이야? 둘 다 0 된다는 건 이 교점 좌표는 하나만 남는 거야. 둘 다 동시에 만족하려면 둘 다 동시에 위에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즉, 이 빨간색 직선은 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된다 이런 말인 거지. 이해됩니까? 선생님 모르겠어요 하면 지금 뭐 공식 하나 외워. 그리고 한 개만 더 기억해줘. 단이 있어. 출제율은 높진 않지만 그래도 한 5%대는 될 겁니다. 마찬가지 합치면 한 곳 정도는 출제가 될 거야. 단,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수많은 직선들을 나타내지만 못 만드는 직선이 있어. 못 만드는 직선이 있어. 누구냐? K가 붙은 쪽의 직선은 만드실 수 없어요. 얘는 안 돼. 얘는 못 만들어. 얘는 못 만들어. K 쪽에 붙어있는 이 친구는 만드실 수가 없습니다. 알겠지? 이 기니디 문제로 한 번씩 나오거든. 그러니까 요 직선 두 개를 주고 요걸 만들어놔. 그러면은 이 친구 빨간색 수식은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빨간색 직선들인데 이렇게 보기에 나오는 거야. 두 직선, 그러니까 L1과 L2의 교점을 지나는 모든 직선들을 나타낼 수 있다 하면 X라고 틀린 보기가 나옵니다.
만들 수 없는 친구는 있어. 딱 한 개. 알겠지? 그거 기억해라는 거. 다음. 이제 조금 심화적인 내용인데 바로 넘어갈게. 킥킥킥 넘어갈게요. 4번. 직선 점에서 직선까지 고리 공식 아까 했는데 추가 내용 들어갑니다. 자, 직선이 일반형일 때만 점에서 직선까지 거리 공식을 쓸 수 있고요. 점 x0, y0에서 직선까지 거리는 이렇게 됩니다. 자, 지금 쌤이 이 섹션을 추가하는 내용은 공식을 더 추가하려는 거야. 뭐냐? 평행한 두 직선이 있다. 두 직선 사이 거리는요.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에 c 빼기 c 프라임 하면은 평행한 두 직선 사이 거리가 나옵니다. 단 콩나물 대가리는 같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이렇게. 다음 플러스 섹션. 자, 플러스 섹션은 두 직선이 있다. 두 직선이 있어. 오케이? 요거 증명은 다음에 합니다. 이 친구의 각이등분선을 만들고 싶다. 오케이? 각이등분선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은 조건만 만족하면 바로 만들 수 있어. 어떤 조건이냐? 보세요. 개수 제곱의 합이 얼마입니까? 4 플러스 9, 13이지? 여기도 개수 제곱의 합이 얼마입니까? 9 플러스 4, 13이지? 개수 제곱의 합만 같으면 각이등분선은 두 개 더하면 만들어져요. 근데 각이등분선이 이쪽에도 살거든요. 반대쪽에도. 오케이? 그래서 반대쪽은 빼면 만들어져요. 즉 각이등분선 방정식은 두 직선을 더하거나 뺐을 때 만들어진다. 선생님 왜 거리공식 하다가 일로 갔습니까? 하면 원래 거리공식으로 만드는 거야. 하지만 개수 제곱의 합이 같을 때는 하이패스로 넘어가셔도 돼. 두 개를 더하면 각이등분선 하나, 두 개 빼면은 각이등분선 둘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이해됩니까? 자, 일단 직선 방정식 전 챕터는 여기까지 하고 필기는 단톡방에 올려주도록 할게. 오케이?